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 미스터김입니다. 오늘 금호열도권 안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호열도권 이곳으로 출조를 해봤는데요. 오늘 좀 멀리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먼바다 상황이 주의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포인트를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포인트는 장소가 상당히 좀 협소합니다. 제 위로 완전히 갯바위가 직각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직벽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 감성돔 얼굴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썩 마음에 드는 자리는 아닙니다. 좀 너무 좀 협소해요. 글쎄, 감성돔이 나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직벽 포인트에 한번 내려봤는데요. 자, 캐스팅을 먼저 해놓고요. 아하,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찌가 표면에 떨어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요. 채비를 찌보다 더 앞쪽으로 펴질 수 있도록 던져봅니다. 낚싯대를 잘못 세우면 갯바위 수직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갯바위에 닿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밑밥을 직벽에 바로 붙여서 주워 놓고요. 채비를 조금 더 캐스팅 한 다음에 밑밥이 있는 그 직벽 바로 옆에다가 붙이는 형태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수심이 대략 10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벽 포인트는 전유등의 형태로 낚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데요. 지금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에 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이 조금 지나면 멎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을 보면서 채비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유등 형태로 낚시를 진행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채비는 반유동 1호찌고요. 수용찌 1호찌. 원줄은 2호 원줄. 목줄은 1.5호입니다. 지금 목줄 길이를 약 한 4.5m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4, 5바늘. 바늘 위 약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0cm 위에 비뽕돌을 하나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채비로 일단은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입질이네. 왔습니다. 자, 그래요.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 나와주네요. 저 힘을 좀 쓰긴 하는데 글쎄 대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돔이네요. 자, 일리 와라. 이씨. 이 먼저리 입술에 살짝 걸려서 한 마리가 나와지는데요. 혹돔입니다. 혹돔. 감성돔 아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한 마리 나와줍니다. 혹돔이죠, 혹돔. 예, 혹돔입니다. 혹돔이 나온다는 것은 수온이 상당히 차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수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 잘 나와요. 어쨌든 한 30cm 조금 넘는 한 30, 한 2 정도 되겠네요. 이런 혹돔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 얘는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자, 혹돔입니다. 자, 얘는 바로 살려주도록 하죠. 아우, 추워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잘 가라. 콧물도 나오고 손가락은 얼어서 얼얼하고 오늘 날씨 춥네요. 날씨 많이 춥습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불고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한번 계속 낚시를 이어가 보죠. 지금 배에서 내려서 배크리를 아직 뜯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물바가지에다가 배크리를 담궈놨는데 아직도 배크릴이 녹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대체 미끼로 가지고 온
민물새우를 벽크린이 녹을 때까지 좀 써와야 될 듯 싶습니다. 바람 많이 부네요. 바람 참 많이 붑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캐스팅을 한 이후에 찌가 표면에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채비가 찌 앞으로 넘어가서 직선으로 쭉 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채비를 던져서 계속 목줄과 원줄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채비가 내려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최대한 직접 가장자리를 노려봅니다. 이런 직벽 포인트는 멀리 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공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직벽에 채비를 붙여서 밑밥도 직벽 벽에다가 이렇게 품질을 하고요. 이런 포인트는 전유동으로 공략을 하면 오히려 상당히 좋은 공략이 되는데요. 오늘 바람이 너무 불고 캐스팅조차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반유등의 형태로, 그리고 찌도 조금 무거운 1호찌를 가지고 공략을 해봅니다. 좋네요. 막 콧물이 나옵니다. 채비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입줄인가요? 그렇죠. 왔습니다. 왔네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처박는 감성돔 특유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마리 나와줍니다. 자, 한 마리 나옵니다. 자, 반갑다. 반가워. 반갑다. 자,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자, 그래.
자, 한 마리가 나와줍니다. 아우, 체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낚시 시작하자마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건이 바람이 너무 불고 날씨도 상당히 추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직벽 포인트, 직벽에 바로 붙여가지고 지금 찌가 직벽에서 한 1m 정도 떨어졌나요? 자, 한 마리 나와줍니다.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직벽 포인트는 채비를 직벽에 바로 붙여서 공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요.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고, 바람 많이 붑니다. 자, 좋습니다. 한 마리 나오네요. 아우, 이쁩니다. 자, 조건이 상당히 좀 좋지 않고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상황에서 자, 한 마리 나와줍니다. 자, 계속 낚시를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도 밑밥이 들어간 그 지점에 찌가 위치했을 때 낚싯대를 들어서 약간 뽑아주는 동작에 지금 잡어이긴 합니다만 감성돔이 보고 있었다면 여지없이 끌고 들어갔겠죠. 살짝 들어주는 동작 그 순간에 입질을 해서 다시 그 상태로 챔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아까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을 때 이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유동 낚시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전유동 형태의 부지런한 낚시를 할 경우에 조가 차이가 현저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유동 낚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조법으로 구사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조법에서 장점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테크닉들은 익혀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낚시를 한들 사실은 낚시는 다 똑같거든요. 반유동 낚시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 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살짝 미약한 입질이 또 왔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그 조법들이 장점들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형 낚시 기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반유동에서 낚싯대를 들어서 이렇게 채비를 뽑아주는 동작을 사실상 많이 안 하죠. 릴을 한두 바퀴 감는다거나 좀 팽팽한 상태의 텐션을 유지한다거나 뒷줄을 좀 잡아준다거나
이런 연출을 보통 많이 하게 돼요. 일종의 견제 동작이죠. 그런 동작뿐만이 아니고 낚싯대를 약간은 들어서 채비 놀림을 해주는 그러한 동작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 여건상 지금 반유등 형태로 낚시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유동 낚시를 구사하듯이 약간씩 채비를 계속 놀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낚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밥을 한두 줘 더 한 번 더 주죠. 바람이 무슨 돌풍 수준으로 부네요. 이 정도 바람이면 거의 주의보 수준이라고 해도 와, 가관이 아닐 정도네요. 아, 이 바람이 언제나 그럴까요? 자, 밑걸림이 한번 생겼는데요. 밑걸림이 있다 하더라도 수심을 좀 오히려 더 잡아줍니다. 한 50cm 정도 수심을 더 잡았어요. 자, 와, 오늘 낚시가 거의 날구지 수준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성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여건이 상당히 좋을 때 보는 감성돔보다도 아마도 더 반갑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원줄은 플로팅 라인을 많이 쓰죠. 뭐 반유동을 하든 전유동을 하든 뭐 특히나 전유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플로팅 라인을 쓰셔야 됩니다. 반이동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세미 플로팅 라인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근데 세미 플로팅을 쓰시게 되면 물에 약간 잠겨 있죠.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포인트, 어떤 포인트든 간에 채비를 이렇게 가지고 놀기가 세미 플로팅은 사실상 어려워요. 플로팅 라인이야지만 채비 운영을 잘 하실 수가 있죠. 내가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세미 플로팅은 사실 기술 적용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죠. 왜냐면 낚싯대를 이렇게 드는 순간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채비가 그냥 쭉 딸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력이 많이 안 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가능하면
원줄은 특히나 찌낚시를 할 경우에는 어떤 조법을 구사하시든 간에 플로팅 라인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채비 운영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플로팅 라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표면에 계속 원줄을 관리를 안 하고 놔두게 되면 사실 세미 플로팅처럼 이 플로팅 라인도 가라앉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 입질이죠. 입질이죠. 살짝 견제 동작에 뭔가 물어줍니다. 자, 힘쓰는 게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작은 참돔 상사리가 올라와 주네요. 얘도 지금 방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약간 이 낚싯대를 조금은 뽑아주는 그런 견제 동작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물고 나온, 연속적으로 챔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손바닥만한 지금 이 시기에 참돔이 여기서 작은 애가 나오네요. 자, 가라. 자, 분위기상으로는 지금쯤 한 마리 정도가 얼굴을 보여줄 듯 싶은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렇죠. 살짝 들어주니까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대단한 것 같진 않은데. 와우, 와우. 으쌰. 우와, 어마어마한 놀래미가 나옵니다. 야, 크네요. 커요. 와. 예. 아우, 대단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야, 노래미 치고는 참 엄청나게 크네요. 네, 놔주겠습니다. 아유, 이놈. 으.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자, 얼른 가라. 자, 그래. 네, 우리 구독자님들,
물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물때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혹시나 물때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지금 거의 오늘 하루 물때상 지금 거의 만조네요. 거의 만조입니다. 이 만조라는 것은 물이 갯바위에 이렇게 포인트에 섰을 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 시점을 만조라고 얘기하죠. 우리 조사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역으로 하루 중에 가장 물이 수위가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간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조와 만조, 그 수심차가 나게 되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조수간만의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길까요? 뭐 때문에 생기죠? 어떤 힘 때문에 생깁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 달 때문에 그렇죠. 달. 우리 밤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달이 있습니다. 달이 당기는 힘, 그거에 따라서 물이 수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그러는 것이죠. 그 조수간만의 차가, 다시 말하면 간조와 만조가 생기는 그 원인이자 이유는 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때는 달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이제 음력이라고 하죠. 음력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간조와 만조가 생기고, 우리가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달을 가지고 우리가 물때를, 보통 한 달 물때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력을 얘기할 때 1일부터 보통 30일까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채비가 갯바위 턱을 따라서 지금 발 앞에까지 왔네요. 어휴, 물 많이 들어왔네요. 약간의 노을도 있는데. 자, 입질인가요? 이건 입질이 아니라 밑걸림이네요. 요 앞에 약간의 턱이 있나봐요. 아까도 그 지점에 오면 약간의 밑걸림이 생겼는데요. 수위가 만조가 되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저 밑에 있었는데 물이 이 밑에까지 올라왔네요. 자, 일단은 캐스팅을 해놓고 말씀을 이어가죠. 지금 백크릴이 아직도 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미끼로 가져온 민물새우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민물새우가 좀 큰 것들은 수염을 떼어주는 게 좋아요. 다만 민물새우가 조금 작은 애들은 수염을 굳이 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뛰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새우가, 민물새우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지금 수염을 띄지 않고, 자, 달았습니다. 자, 정렬을 시켜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됐네요. 자, 다리 힘 때문에 생기는 조수 간만의 차. 그래서 하루에 간조와 만조가 생기죠. 그렇죠. 하루에 몇 번이 생깁니까? 자, 각각 간조 2번, 만조 2번. 이렇게 생기죠. 보통 대략 한 6시간 간격으로 바뀐다, 그죠? 자, 간조였어요. 지금 시간이 간조입니다. 만약에 가정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조죠. 간조가 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합니까?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돼야지만 간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간조에서 또 6시간이 되면 만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조에서 만조까지는 보통 12시간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간조에서 다시 간조까지 되려면 만조를 거쳐서 간조로 가니까 6시간 더하기 6시간 12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죠? 자, 하루 물 때는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하나는 더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죠. 보통 오늘 이를테면 지금 12시라고 가정하죠. 물론 12시는 아닙니다만 지금 만조입니다. 그러면 내일 정오쯤 만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하루에서 다음날 만조와 만조의 그 시간이 되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48분 정도가 걸려요. 48분이 더 늦어집니다. 그렇죠. 보통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50분 정도, 대략 50분 정도가 늦어진다. 그냥 편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만조에서 내일 점심때 만조가 되려면 어느 정도 늦어지느냐? 50분 정도 보통 잡는데요. 1시간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12시 정오가 만조였다면 내일 만조 시간은 오후 1시가 되겠네요. 그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시 한 50분 정도가 만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하루가 경과될수록 물대상, 하루의 물대상 간조와 만조의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계속 늦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조가 12시다 그러면 물때를 굳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12시 50분 그냥 대략 1시간 정도 늦는 1시 정도 언저리가 만조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수간만의 차는 간조와 만조는 달의 힘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물때를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대략 30일 기준에서, 음력 30일을 기준해서 한 달 물때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한물, 두물, 세물, 네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물까지 얘기하죠? 15물, 그죠? 보통 15물을 조금이라고 해요. 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보통 7물때를 사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리와 조금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 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빠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리라고 해요. 보통 7물입니다. 7물. 그렇죠? 그런데 15물인 조금, 이때는 조수간만의 차, 간조와 만조의 높낮이 차가 가장 적을 때, 물이 가장 많이 적게 빠지고 적게 들어오고 이럴 때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사리는 언제 사리일까요? 달의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달이 크기가 가장 클 때, 그죠? 달이 크기가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 보름이에요, 그죠? 보름달 있지 않습니까? 보름달. 자, 다시 한번요. 자, 채비를 다시 한번 캐스팅 해놓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죠. 자, 낚싯대를 세우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자, 다시 한번. 한 마리 정도가 더 얼굴을 좀 보여줄 듯도 싶은데 안 나오네요. 좀 새우가 작기 때문에 2마리를 한번 껴보죠. 아, 이제 햇빛이 햇빛이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계속 그늘이지다가 햇빛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참 해가 이렇게 소중하다, 그죠? 계속 오돌오돌 떨다가 지금 이게 직벽 포인트 안으로 좀 들어온 곳이라 계속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사리가 조수간만의 차인 간조와 만조의 높낮이 가장 클 때죠. 그렇죠. 언제냐? 보름달이 뜰 때다, 이런 얘기죠. 자, 보름달이 뜰 때는 음력으로 며칠입니까? 그걸 좀 알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보름달은 음력으로 15일, 그죠? 15일 날 보름달이 뜹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물때와 음력으로 보름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사리 때, 보름달이 뜰 때는 간조와 만조의 조수간만이 차가 가장 큰데 일곱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일곱물. 근데 15일이에요, 음력으로는. 그러면 음력으로는 역산하면 음력 1일은 물태상으로 몇 물일까요? 자, 금방 역산이 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달이 전혀 없다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죠? 보름이 될수록, 그죠? 점점 커져가요. 그러다가 보름이 됐으면 둥근 달이 뜨고 그 다음날부터는 달이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달이 완전히 안 뜰 때도 있죠. 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보통 금음이라고 그러죠. 금음. 우리가 금음이라고 그럽니다. 금음 며칠인가요? 음력으로 30일이죠. 30일 날 금음달이 뜹니다. 사실은 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력을 우리가 알게 되면 물때표를 보지 않더라도 오늘 몇 물이구나, 이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낚시를 하니까 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출조를 하는데 언제가 가장 좋은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은 달이 점점 커져서 보름으로 간다. 그렇죠? 보름으로 가요. 이 물때를 우리가 사는 물때라고 얘기하죠. 왜 사는 물때라고 얘기하냐면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겠죠. 보름달로 가니까, 그죠? 보름달이 되면 최고로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름달에서 달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물때상으로는 다시 한 물, 두 물, 세 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 물때를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죽은 물때, 달이 점점 작아진다, 죽는다, 이런 얘기죠. 언제가 더 낚시가 잘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물때상 사는 물때가 더 낚시에 있어서는 이 물고기 활성도가 더 좋아질 때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도 보다 더 확률적으로는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출조 일자를 잡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밑걸림인가요? 살짝 갯바위 턱에 걸렸었네요. 자,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해놓고 또 말씀을 이어갈게요. 새우를 조금 큰 거를 고르느냐고.
자,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반갑게도 해가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해가 뜬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이 포인트에는 지금 막 해가 비치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 달을 이루 나눈 다시 말해서 물때는 한물서부터 15물까지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음력은 한 달입니다. 그죠? 그럼 한 달 내에는 그죠? 한물서부터 15물까지가 2번 반복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한 달에는, 우리가 지금 물때라고 얘기하는 한물서부터 15물까지가 2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름이 다시 말해서 음력상으로는 15일이 살이에요. 보름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살이를 몇 물이라고 얘기합니까? 7물. 그렇죠. 7물. 그러면 한 물은 며칠이냐 음력으로 9일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앞뒤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물때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2번 물때가 바뀌어요. 그죠? 한물서부터 15물이니까. 그럼 만약에 음력 9일이 한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한물입니다. 그러면 다음 물때 한물은 며칠일까요? 9 더하기 15. 며칠입니까? 24일. 24일이 한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4일이 한물이니까 15일이 보름이었고요.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이 없다 하더라도 30일은 그렇죠? 15를 더하면 15, 보름엔 15에서 다시 15를 더하면 2번 반복되니까요. 30일 날 다시 말해서 금음도 살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보름달이 뜬 살이보다는 작을 거예요. 우리가 큰 살이, 작은 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음 때는 살이이긴 하지만 조수간만이 차가 보름달이 뜰 때보다는 많지 않다,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물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감성돔 바다낚시를 할 때 이 물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때를 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3물입니다. 13물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13물이니까 음력으로는 며칠이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까는 물때를 음력으로 며칠이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오늘이 13물이니까요. 음력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한번 계산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물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정리해보죠. 음력 15일, 보름달은 일곱물입니다. 그죠? 일곱물입니다. 그러면, 자, 한물은 음력으로 며칠입니까? 아까 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역으로, 음력 1일은 몇 물일까요? 네. 빨리 계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그죠? 8물이죠. 음력 1일이 8물입니다. 그래서 음력 1일이 8물이다. 한물이 음력 9일이다. 이것만 아시면 계산해보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달력이 음력을 확인할 수 없고 달력이 없다 하더라도 딱 보름달을 봐서 보름달이다 그러면 15일이니까 오늘이 살이구나. 대체적으로 자, 보름달로 가는 달인데 자, 며칠 뒤에 보름달일 것 같다 그러면 음력으로 15일에서 빼보면 물때가 나오는 것이죠. 자, 보름달에서 점점 달이 작아진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달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에 이 정도씩 작아지니까 자, 지금 보름에서 며칠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음력이 며칠이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물때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기본적인 달을 가지고 음력을 가지고 물때를 한 달 물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우리 스마트폰에 그렇죠? 휴대폰에 물때표 어플들이 많아요. 그죠? 딱 보면 자, 맨물 요즘은 참 편한 물때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자, 입질이 한번 밑밥이 이 정도 들어갔으면 나갔던 감생이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감생이가 없나요? 전혀 입질 반응이 없네요. 아까 분위기상으로는 한 마리 정도 나와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혀 입질이 없네요. 점차 너울도 생기고 아까는 바람만 불고 너울이 없었는데 지금 만조가 되는 상황이라 너울까지 이렇게 겹쳐서 오네요. 네, 오늘 낚시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대단히 어려운 낚시 환경이었습니다. 낚시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맞바람이 상황이었고 조건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어렵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감성돔의 얼굴을 이 악조건 하에서 봤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